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를 믿을 수 없느냐 아니냐는 정말로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30대의 나이가 된 저 역시도 여자친구와 예비장모와의 문제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 사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지영아, 너 내 핸드폰 몰래 확인했던 거야? 내가 확인도 안 한 메시지가 막 확인돼 있고 그러네. 아니, 그냥 우연히 오빠 핸드폰에서 오늘 미세먼지 어떤가 하고 확인하려다가 그렇게 된 것뿐이야. 내 비밀번호를 알아야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놨거든. 네가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고 말 돌리기만 하면 나는 신뢰를 할 수가 없지. 그래, 오빠가 신뢰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알고 있어. 근데 나도 오빠가 뭐 하는 사람인지 뭐 하고 돈 버는지 정도는 알고 싶어서 그런 거야. 우리 사귄 지 한 달도 넘었어. 나 결혼 정년기고 이제 결혼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 하루라도 빨리 알아가면 좋은 거잖아. 나는 어서 빨리 진도 나가고 싶은데 오빠가 미적거리니까 나도 하는 수 없어서 그런 거잖아. 야,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 소개팅 할 때 서로 직업이며 연봉 같은 거 안 묻고 일단 사람이 어떤지부터 만나보기로 했었잖아. 결혼 전제로 만나는 맞선 같은 거 지겹다며. 너도 동의한 이야기고 네가 먼저 이야기 꺼냈던 거야. 그런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꾼다고? 알지? 아는데 나 오빠가 너무 고마워서 그러는 거야. 매일 이렇게 데이트 같은 거며 좋은 물건들이며 내가 필요하다는 거 편하게 접할 수 있게 해주니까. 그래서 그게 고마워서 이러는 거라고. 네가 말하는 행동은 고맙다고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날 염탐하는 것처럼 밖에 안 보여. 무슨 일을 내가 하고 있는지 조만간 말해줄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나는 패 같은 거 안 감춰. 때 되면 알아서 깔 거니까. 그러지 말고 뭐 하는지 이야기해주라. 나 임용고시 준비하고 곧 선생님 될 사람이야. 오빠도 어떤 직업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내가 오빠와의 미래를 상상하고 꿈꿀 수 있지 않겠어? 우리 둘 다 이제 30대 넘었고 예전같이 어린 나이 아니잖아. 그렇긴 하지. 그럼 현실적인 부분도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오빠는 부산에 있고 나는 서울에 있는데 이렇게 거리도 먼 상황에서 계속 연애에 나가려면 서로 확실한 동기가 있어야 될 거 아냐. 자꾸 현실적인 조건 들먹이는데 나는 조건 같은 거 따지고 너랑 만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조건 따지면서 내가 너랑 사귈 것 같으면 연애를 아예 시작도 안 했지. 지금 그건 무슨 소리야? 딱히 별 의미를 갖고 한 말은 아니야. 그냥 난 너라는 사람이랑 대화도 잘 통하고 취미도 맞는 것 같아서 사귀는 거라는 거지.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화 안 낼 테니까 편하게 얘기해. 답답했거나 서운했던 거 있으면 솔직하게 말을 하라고. 오케이. 그럼 나도 솔직하게 말을 할게. 매일같이 너 만나러 기차 타고 오는 거는 나잖아. 그러면 하다못해 밥 먹고 나서 커피값 정도는 네가 낼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돈 없다거나 요즘 돈이 쪼달린다는 핑계로 네가 자꾸 나한테만 신세지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설마 이런 말 했다고 서운한 거 아니지? 서운하긴 말 잘했어. 나도 오빠한테 그렇지 않아도 갚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부채감도 있던 상황이었어. 다만 알아둬야 될 게 있는 게 나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엄마랑 나 생활하는 게 가끔 쪼달릴 때가 있어서 그런 것뿐이라고. 생활하는 게 왜 쪼달리는데? 사정 얘기해봐. 내가 도움 줄 수도 있잖아. 오빠한테 이미 많이 받고 있는데 뭘 또 얘기하라는 거야. 뭐 그냥 별건 아니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 연금 받는 거로 생활하고 있는데 많이 힘들다는 거지. 물론 저축해 놓은 건 있지만 엄마도 몸이 아픈 상황이라서 직장 생활 같은 것도 안 하시고 있거든. 그리고 나는 아직 임용고시도 합격 못한 상황이고. 그래, 네가 결혼이며 생활 때문이며 고민 많고 힘든 거 잘 알겠어. 근데 우리 이제 겨우 2달 좀 넘었잖아. 진도 천천히 나가면 되고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자. 난 네가 천천히 알아가자는 말 해줘서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오빠 나도 생각이란 게 바뀔 수가 있어. 솔직히 나도 하루가 급한 사람이야. 응급 상황인데 오빠가 이렇게 시간 끌면서 신뢰를 안 주는 거. 나 더 이상 참기 힘들다고. 알겠다. 알겠어. 신뢰 줄게.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신뢰를 주려면 내가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이나 해보자. 그렇게 네가 똥 씹은 표정으로 나한테 툴툴거리고 뭔가 불만 있는 기색은 있는데 말을 안 하니까 나도 미칠 지경이었다고. 얼른 얘기나 해봐. 오빠가 솔직하게 말했으니까
나도 솔직하게 얘기할게.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는지, 연봉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어. 나 그냥 공사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직업이야. 공사장에 나가서 일을 한다고? 그러면은 감독 같은 거 하면서 일하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은 그냥 뭐 중장비 같은 거 임대하면서 돈 벌고 그런 거지. 수입은 인맥이 얼마나 불러주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해 줄게. 차차 알게 될 거니까 너무 조바심 가지지 말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인데? 나 벌만큼 벌고 내 여자 굶기지 않을 자신은 있어. 나도 네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알고 싶은 상황이니까 이해해 줘. 뭐 오빠가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지. 나도 재촉하고 싶은 사람 아니야. 그냥 오빠가 배우자로서 참 좋은 사람 같아서 그런 거지. 나 힘들 때도 붙들어줄 수 있고 묘목 같은 사람. 난 그런 사람이 좋거든. 30대가 될 때까지 만났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 여자친구는 대화도 잘 통하는 데다가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 같은 여자친구였던지라 결혼까지도 종종 언급이 되고 있었던 중이었는데요. 다만 여자친구는 저와 사귈 때의 초반과는 달리 돈이라든가 집이라든가 그런 외적인 조건들을 언급하는 날들이 하루하루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에 실망이 있을 때 핸드폰을 몰래 보는 일까지 있으니 이 연애를 지속해도 되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던 것인지 추궁을 한다던가 제 기분을 아주 나쁘게 하는 일은 없었지만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너 이제 하다하다 내 핸드폰 검사도 모자라서 다른 사람한테 걸린 전화까지 받는 거야? 그러니까 오빠가 오해를 하게 한 거잖아. 내 사랑이라고 저장되어 있으니까 나도 궁금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거라고. 그거 조카가 장난친 거라고 말했잖아. 실제로도 조카가 걸려온 거였고. 확인시켜줬는데도 너 지금 이렇게 반성 안 하고 도리어 따지고만 있네? 나는 걱정이 돼서 그런 거야. 결혼이라는 거는 부부가 신뢰를 갖고 쌓아나가야 되는 생활이잖아. 그런데 신뢰를 벌써부터 깨는 행동이 아닌가 싶어서 걱정돼서 그랬던 거라고. 오빠가 막말로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버는지도 모르고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야. 결혼하자고 말은 했어도 식장을 잡아놓은 것도 아니고 상견례까지 한 것도 아니잖아. 그런 상황에서 내가 오빠를 어떻게 믿는데? 그런 생각으로 나를 만날 거면 아예 이 연애를 하지 말지 그러냐. 서로 신뢰가 필요하다면서 알아갈 시간 가지자고 했던 건 너야. 그리고 나는 너한테 내 대부분 알려줬는데도 또 모르겠다면서 구속하려 드는 상황이니까 참 황당하다. 그러니까 나도 오빠한테 이러고 싶지 않다고. 얼마나 버는지부터 무슨 일 하는지 상세하게 얘기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됐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지는 않은데. 솔직히 너랑 만나면서 나 많이 양보했던 거 알지? 그런데 이렇게 신뢰 깨놓고 오히려 무리한 요구를 하는 모습 보이니까 정말 실망스럽다. 그러니까 얘기를 좀 해달라는 거야. 소개팅 할 때 나는 오빠가 그냥 좋은 사람이라는 것만 알고 나갔던 것 뿐이야. 그런데 이제 결혼까지 얘기 나올 때 됐으니깐 서로 깔 건 까자는 얘기지.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 안 할 수 없는 거잖아. 그래. 그러면은 앞으로 약속해. 네 핸드폰도 나한테 다 오픈하겠다고. 핸드폰을 오픈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내 핸드폰 몰래 확인한 것도 모자라서 걸려온 전화까지도 멋대로 받았잖아. 아무리 내 조카가 장난쳐서 오해한 거였다고 해도 그거는 신뢰를 깨는 행동이고 너는 지금 행동으로 오히려 본인 역시도 까야 되는 의무가 생긴 거지. 안 그래? 뭔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어? 남자랑 여자랑 그게 같아? 남자랑 여자랑 뭐가 다른데? 너도 바람 필라 치면 얼마든지 피울 수 있는 거 아닌가? 황당하다. 오빠 나를 그런 여자로 보고 있었던 거야? 나는 오빠랑 만나기 전까지 공부만 하고 자기 개발에만 힘썼던 사람이야. 그래, 자기 개발에 힘쓰고 공부만 했던 사람이 왜 아직껏 임용고시는 합격 못했는데? 진짜 황당하다. 이제 하다 내가 임용고시 합격 못한 걸로도 공격하는 거야? 오빠, 지금 정말 추한 거 알지? 그래, 그렇게까지 서로 생각이 다르면 어쩔 수가 없네. 그럼 내가 뭐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너를 달래고 만족시킬 수가 있겠는데. 아니면 우리 엄마 한번 만나봐. 엄마 만나서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설득시켜 보라고. 결혼 얘기 나오는 상황에 엄마 정도는 봐줄 수 있지? 그거면 되는 거야? 오케이, 생각보다 쉽네. 엄마 아주 까칠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오빠가 설득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하듯이 중장비니 뭐니 설명하지 말고 그냥 건설업에 종사한다고 말하고. 거짓말을 하라고? 거짓말이 아니라 그럴듯한 말을 좀 해달라는 거야. 오빠가 뭐 하는지도 안 알려주는 상황에서 이 정도면 나도 많이 배려하는 거잖아. 저는 여자친구가 너무나도 간절히 애원을 하기에 예비 장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비 장모는 저를 만나고는 이것저것 호구조사하듯이 아예 질문지를 작성해서 물어보더군요. 자네, 나이는 몇 살인가? 군대 갔다 왔고 35살입니다. 군대 갔다 온 건 안 물었네. 묻는 말이나 대답해 주게. 알겠나? 네, 편하게 여쭤봐 주시죠. 내가 다시 한번 말해두지만 자네라는 사람에 대해서 모르니까 알아가고자 하는 거야. 나는 나이도 많고 우리 딸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서로 시간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묻기만 한다고 설마 기분 나쁜 건 아니지? 네, 기분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여쭤봐 주세요. 애초에 저도 이런 상황 미리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요. 지영이가 다 얘기해 줬거든요. 건설업인가 그쪽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대충 얼마 정도 버는 건가? 뭐, 돈 걱정할 일은 크게 없습니다. 어른이 물으면 묻는 대로 좀 똑바로 대답을 하게. 쉬엄쉬엄 일하고도 한 3천 정도는 벌죠. 그럼 힘들게 일하면 조금은 더 벌 수는 있다는 얘기인가? 네, 뭐 빡세게 일하면 4천까지도 벌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계속 그렇게 버는 건 아니지만요. 아이고, 그렇단 말이구만. 일단, 자네가 우리 딸 만나면서 무슨 생각인지는 알겠네.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비싼 선물도 준다며? 그럼 저축할 돈이 거의 없겠는데? 저는 그때그때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한다는 개념이지 제가 뭐 얼마를 모아야 되겠다든가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투자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식으로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하루 일하고 열심히 사는 것에 만족하고 있거든요. 운동은 클라이밍 같은 거나 등산 좋아하고요. 누가 자네 취미를 물어봤나? 저축을 얼마 했는지 물어본 거 아닌가? 제발 묻는 말에나 대답을 하게 묻는 말에나. 네. 그런데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려면 돈을 얼마나 버는지라든가 직업 말고도 궁금하신 게 있을 것 같아서요. 직업이라는 거, 그게 사람이 살아온 세월을 증명하는 거네. 자네가 나태하게 살았으니까 어떤 직업을 가졌다라고 명확하게 말을 못하는 거 아닌가? 인테리어 분야가 많이 힘들다고 들었는데 어쨌건 내 말이 틀린가?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죠. 그렇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니까 하는 말일세. 자네 조만간 나랑 또 한 번 얘기를 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구만. 오늘은 일단 이까지만 얘기하도록 하지. 나도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으니까. 알겠나? 잘 알겠습니다. 예비 장모와의 만남은 불쾌하기 짝이 없었죠. 제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 묻는 것부터 시작해서 직업은 무엇인지 취조를 하듯이 묻는 태도에서부터 자리를 박차고 싶은 걸 참느라 애써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건설업을 한다는 말을 듣고도 더 물어보지도 않고 나태하다느니 하며 편견을 드러내는데 참 갑갑하더라고요. 덕분에 여자친구와 100일 여행도 제대로 즐기지 못하겠더군요. 솔직히 마음이 좀 불편하다.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한테 내가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거짓말을 한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 건축이니 뭐니 하면서 돈도 제대로 못 벌고 인테리어 쪽으로도 오해하고 있으신 것 같더라고. 그거는 엄마가 멋대로 오해한 거잖아. 엄마가 오빠 인텔리해 보이고 사람이 좋으니까 오해한 거 아닐까? 그걸 왜 오빠가 걱정하고 죄책감 가지고 있어? 죄책감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기분이라 그렇지. 걱정도 팔자다. 정말 오빠는 너무 진지해서 탈이야. 다 잘 풀릴 텐데 뭐가 걱정이야? 막말로 나중에 오빠가 많이 벌어서 건설업체 하나 차리면 되는 거잖아. 왜 그렇게 미리부터 걱정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르겠네?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해보자고 했던 건 너잖아. 앞뒤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거 아닌가? 아, 몰라. 스트레스 주지 마. 여행 왔으면 여행 좀 즐기자. 오빠 때문에 술맛 다 떨어진다. 그래, 네가 원해서 온 여행이니까 실컷 즐기다가 가. 마셔 마셔. 뭘 걱정이 많으신가 몰라? 제대로 즐기지 못하던 저와 달리 여행지에서 여자친구는 아주 진탕술을 마시더라고요. 고민하던 저는 결국 제가 하려는 일에 대해서 여자친구는 물론 예비 장모에게 상세하게 얘기를 하고 태도의 변화를 보고
이 사람들을 손절할지 말지 결정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여자친구가 술에 잔뜩 취해서 잠들어 있던 사이 예비 장모로부터 전화가 오더라고요. 몸이 아프다는 것을 들었던 저였기에 뭔가 심각한 일인가 싶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묻거나 저라는 걸 알리기도 전에 쩌렁쩌렁 성이 난 목소리가 쏟아지더라고요. 야, 이거사.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저번에 맞선 본 남자도 너 마음에 든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행을 가다니 정신이 있니? 네가 그렇게 몸을 함부로 굴리고 다니니까 질 나쁜 것들이 꼬이는 거잖니. 당장 집으로 돌아와. 여행이니 뭐니 헛된데 시간 쓰지 말고 몸단장이나 하고 피부 관리나 좀 더 하라고 이거사. 어머님, 접니다. 왜 자네가 전화를 받아? 우리 지영이 핸드폰을 왜 자네가 받냔 말이야? 지영이 술 많이 마셔서 자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네가 왜 남의 핸드폰을 받냐고.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이 없는 건가? 지영이가 제 핸드폰도 자주 확인을 하는 편이거든요. 사귀는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야 된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오늘 하시는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네요. 맞선이라고 하셨죠? 솔직하게 말하지. 나는 자네라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건설업 일 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요즘 건설 쪽 불황이라던데? 예전만 같지 않다고 하는 말 많이 들었다네. 버는 돈도 고작 3천 정도면 우리 딸 먹여 살리기나 하겠나? 데이트 때마다 돈도 펑펑 쓴다던데. 오히려 난 그 얘기에 정이 떨어졌어. 자네가 뭘 하는지부터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듣지도 못했잖나. 그러니까 맞선 좀 시킨 것뿐일세. 딸 걱정하는 엄마 마음 과하다고 할 생각인가? 아니요, 그러실 수 있죠. 저도 어머님한테 그렇지 않아도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저 중장비 대여하는 일 하고 있고 사람들한테 제공하기도 하고 저도 직접 현장 쪽 일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뭐, 그러면 자네 건설업 한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었나? 노가다판 전전하는 노가다꾼이었단 말인가? 인테리어 업체 한다는 말은 거짓이었냔 말일세. 인테리어 한다고 단정지어 말한 적은 없는데요. 그리고 노가다꾼이라니요. 말이 심하시네요.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조용히 하게. 오해고 자시고 간에 지금 당장 지영이부터 깨우라고. 어디 남의 전화를 받아서 어른한테 이래라 저래라 훈계질이야? 자네 이렇게 막되먹은 사람이었어? 거짓말도 모자라 예절도 이따위냐고. 어머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황당하네요. 저는 피해자입니다. 솔직히 건설업 일하라고 둘러대라 한 것도 제가 아니고요. 맞선 봐놓고 그거 숨긴 여자친구나 어머님이나 할 말 없지 않을까요? 자네를 내가 좋게 보려고 했었어. 우리 딸이 자네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설득해서 어떻게든 참아 넘기려고 했었다고. 그런데 하는 양을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구만. 역시 노가다판이나 굴러다니는 것들이 어떤 인성을 지녔는지 제대로 알게 돼서 오히려 고맙다고 할 정도네. 지금 말 다 하셨습니까? 말 다 했네. 끊어. 그렇게 본인이 할 말만 하고 저의 해명은 제대로 듣지 않은 예비 장모. 저는 황당함에 헛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선을 봤던 것을 속였던 여자친구는 물론 돈과 사람의 직업을 가지고 쏘아대는 예비 장모라는 사람도 참 황당했죠. 사실 중장비를 대여하거나 그것을 제가 직접 몰면서 버는 돈은 1년에 3천 4천이 아니라 한 달에 3천 4천 정도였거든요. 물론 1년 내내 바쁜 게 아니었기에 늘 그만큼 버는 것은 아니었지만 돈의 여유는 충분하던 저였기에 속물적 근성을 보이는 예비 장모의 모습이 황당했죠. 그런 사람의 밑에서 자라온 딸인 여자친구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오빠, 엄마한테 대체 무슨 소리를 했길래 이렇게 사람이 화가 났어? 그리고 요즘 나한테 태도가 왜 그래? 장거리라는 핑계로 나 보러 오지도 않고. 너야말로 나한테 할 말 없어? 나한테 추궁하기 이전에 먼저 얘기할 게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내가 오빠한테 뭘 감추고 있는 게 있는데? 내 입으로 말을 해줄까? 맞선 봤다며? 무슨 오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오해야. 난 오빠라는 사람이 훨씬 더 좋은 사람인 거 알고 있고 내 마음 변함없어. 오빠에 대해서 오히려 확신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만나봤던 것뿐이라고. 확신을 하면 그냥 확신하면 그뿐이지. 다른 사람을 굳이 만날 이유가 있을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얘긴데 너 임용고시 준비한다면서 그런 궤변 짓거리면서 합격을 하겠다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일까? 얼핏 황당할 수 있는 이야기겠지만 내 마음은 진심이야. 오빠라는 사람이 너무 좋고 마음에 들어서 다른 사람들 두루두루 만나보면서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인 거지. 비교를 해봐야 물건도 어떤 게 좋다 나쁘다를 알 수 있는 거잖아. 하나만 놓고 어떻게 파악을 하냐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물건이다 이거야. 왜 사람 말을 꼬아들어? 오빠, 그거 열등감이야. 오빠가 노가다 판이나 전전하니까 생기는 열등감이라고. 뭐? 노가다판? 너 말 다 했냐? 나도 엄마한테 들었어. 솔직히 말해서 오빠가 노가다 판 전전하는 건 맞잖아. 나도 오빠한테 그동안 받은 것도 많고 오빠 얼굴이며 여러모로 통하는 게 많아서 좋았어. 근데 결혼은 현실이잖아. 솔직히 오빠가 3천 4천 겨우 번다고 하는데 나 건사할 수 있겠어? 내가 만약 애라도 가지게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 돈으로 어떻게 가정을 꾸리겠냐고. 사람이 중요하다면서 알아보자더니 결국엔 너도 속물이었네. 꺼져. 오빠, 지금 한 말 후회할 거야. 나 지금 당장 안 잡으면 정말 나 헤어진다? 얼른 꺼지기나 해. 엄마한테 다 이를 건데 괜찮아? 엄마한테 이르기 전에 얼른 사과해. 혼나기 싫으면 사과하라고. 그 나이 먹고 엄마한테 이른다는 게 협박이니? 너 정말 나 웃겨주는구나. 너도 나이 30 넘었으면 사람 협박하는 법 정도는 제대로 좀 배워봐. 그렇게 저는 여자친구와 결별을 하게 되었는데요. 속물근성을 결국 드러낸 여자친구에게 제가 얼마나 돈을 버는 사람인지 알려주기 위해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을 만한 서류를 사진 찍어두었죠.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잔뜩 성이 난 얼굴을 한 채 방문한 예비 장모였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에게 제 재산을 증명할 사진을 보낸 뒤 문을 열었는데요. 예비 장모는 제 멱살을 잡아 흔들더군요. 생각할수록 화가 나서 내가 찾아왔네. 못 배워서 노가다나 하는 주제에 감히 우리 딸을 넘봐? 그것만으로도 짜증나는데 우리 딸한테 상처를 줘?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알 것 없네. 양심도 없고 돈도 없는 자네. 참아주기 힘드니 내 딸 앞에서 당장 꺼지게. 우리 딸 앞에서 당장 꺼지게. 꺼지란 말이야. 못 배워서 노가다나 하는 주제에 감히 우리 딸을 넘봐? 감히 우리 딸을 모욕해? 자네 뭐 하는 사람인가? 이것부터 일단 놓으시죠. 우리 지성인답게 대화로 풀죠. 대화로 풀자고? 자네가 한 짓거리를 보게. 자네랑 사귀면서 우리 딸 낭비한 시간은 어떻게 할 건가? 울며 불며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시험 합격해야 할 애가 정신적 충격도 받았지 않나. 내가 변호사 고용해서 자네가 울며 불며 비는 꼴 보겠네. 정신적 충격에 대한 배상 확실히 받아낼 테니까 각오하라고. 자네는 못 배워서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는 법이라는 게 있거든. 이거나 놓고 말하시라고요. 멱살을 쥐고 흔드는 거 이거 폭력입니다. 자네가 혼날 짓을 해놓고 뭔 헛소리야. 당장 꺼지라고. 노가다나 해 이거렁뱅이야. 우리 귀한 딸 내버려 두라고. 그래, 당장 꺼질게. 참 내 재산은 네 딸한테 들어. 네가 지금 재산 때문에 이러는 것 같은데 제대로 알고나 이러라고. 네 딸한테 내가 가진 돈 자랑 좀 했어. 건물 뭐 있는지부터 해서 나 재산 얼마 있는지까지. 이 집도 내 집이거든. 건물, 월세나 전전할 꼬라지로 뭔 황당한 소리를 다 하는구만. 허세 부리면 내가 미안하네. 김서방 하며 넘어갈 줄 알았나? 지금 거짓말하는 건 사기죄야. 그것까지 더해지고 싶냔 말이야. 당신 딸한테 물어보라니까. 아니다, 내가 보여줄게. 자, 좀 전에 사진 찍어서 보내줬던 건데. 이거 당신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 보라고. 뭐? 자네 소유로 건물이 두 채나 있다고? 통장 사진은 나중에 딸한테 확인하고. 잠깐만.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그럼 자네 1년에 3에서 4천 번다는 건 뭔 소리인가 말일세. 내가 언제 1년에 3천 4천을 번다고 그랬어? 한 달에 3천 4천 번다고 해명하기도 전에 당신이며 당신 딸이 멋대로 그렇게 납득해버린 거지. 1년에 못해도 1에서 2억은 벌거든. 잠깐만. 내가 지금 무슨 얘긴지 따라갈 수가 없는데. 자네가 그러면 부자라는 얘기가 맞나? 문서를 보고도 그런 질문을 하는 지능이면 댁딸 합격하기 참 어렵겠다. 그래, 맞아. 김서방. 내가 잠깐 정신이 좀 이상해졌던 것 같네.
내가 요즘 치매 증세가 있는지 분노 조절도 안 되고 함부로 말부터 나갈 때가 있거든. 화 좀 풀어줄 수 있겠나? 화를 풀긴요. 아줌마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인데요. 아까 법 들먹이셨죠? 제가 법은 잘 몰라도 법 잘 아는 변호사는 알고 있거든요. 무단 침입해서 멱살 쥐고 흔든 것까지 증거들 CCTV에 다 찍혀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제가 한번 힘들게 해드릴게. 잠깐만, 김서방 내가 잘못했네. 이 늙은이가 빌 테니까 제발 용서하게. 김서방, 예비 장모는 저에게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나중에는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 역시도 울며 같이 빌었고요. 그들을 위해 많은 것을 베풀었고 희생할 각오가 있었던 저였지만 일부러 수입을 숨기고 조금 시험해봤을 뿐인데 속물근성을 드러낸 모녀. 돈 때문에 태도가 달라진 그들이었고 신뢰는 이미 깨졌기에 돌아볼 마음은 들지 않았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무시하고 이야기도 제대로 듣지 않는 것은 물론 속물근성 가득한 이들의 결말이었습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식당을 하나 운영하고 있고 아들과 딸아이를 이제야 결혼시킨 50대 여자입니다. 압이 없는 자식 소리 듣지 않게 하려고 열심히 일하며 노력을 했지만 부족한 것이 많았던지라 애들도 부단히 엄마의 속을 썩였는데요. 그나마 누나인 딸아이는 비교적 일찍 철이 들었지만 동생인 아들은 오랫동안 철이 들지 않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여자를 데리고 와 결혼하겠다 할 때는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저렇게까지 미울 수 있나 싶을 정도였죠. 다행히도 며느리로 인해 마음고생을 심하게 한 이후로는 엄마의 고생과 마음을 알겠다며 철이 든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철부지 아들을 철들게 만든 막장 며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너 꼭 그 애랑 결혼을 해야겠니? 상견례 자리에서 무슨 술집 여자처럼 입고 온 애를 내가 인정하란 말이냐? 미진이 옷차림으로 지적을 하는 건 좋은데 그 얘기를 왜 상견례 자리에서 굳이 또 꺼냈어? 그전에는 별말도 없다가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건지 난 정말 이해가 안 가네. 엄마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싫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야. 내가 너 행복해지는 걸 왜 반대하겠니? 네 누나 결혼하는 것도 내가 반대하디? 그러니까 엄마는 직업 번듯하고 엄마한테 마음에 드는 사람이어야 자식이 행복해질 거라 생각이 든다 이거네. 직업도 없고 엄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면 결혼했을 때 무조건 불행해지는 거고 어차피 미진이 집에서 주부하는 게 어릴 적부터 꿈이라고 그랬고 집안일도 아주 척척 잘한다고 그랬어. 최근에는 요리학원도 다니고 있고 대체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러는 건지 난 정말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간다고? 애 딸린 이혼녀라는 건 말이야. 네가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조건이야. 남의 자식 키운다 생각하면 너 일하는 것도 힘들 거고 전 남편이랑도 애 때문에 계속 만나게 될 수도 있을 텐데 또다시 눈 맞을까 걱정은 안 되겠니? 무엇보다 이혼당할 정도로 성격 어딘가 모난 구석이 있지 않겠냐는 말이다. 당장 상견례 자리에서 헐벗은 차림으로 나온 것만 해도 정상은 아니지. 일단 이혼한 건 전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한 거라고 설명해줬지. 그러니까 전 남편이랑 가끔 만난다고 하더라도 다시 눈 맞을까 그런 걱정은 하나도 할 필요 없어. 또 미진이 자식은 내 자식이기도 하니까 정말로 열심히 키울 거야. 기른 정이 낳은 정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하잖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제발 엄마가 듣고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만. 게다가 엄마가 말한 이혼당할 정도로 성격 모난 거 아니냐고 했지. 내가 그동안 지켜봐온 미진이는 전혀 그런 애 아니었으니까 나는 믿을 수 있어. 그리고 엄밀히 따지자면 엄마도 아빠랑 이혼했었던 거 아니야? 이혼했으니까 성격에 하자 있다는 식으로 말하면 당장 엄마 얼굴에 침 뱉기인 거 몰라? 너 엄마가 그 문제로 너희한테 미안해하고 있는 거 알면서 어떻게 또 그 얘기를 꺼내? 엄마도 잘하려고 그랬던 거지. 너희한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을 했어?
인영아, 철훈이는 왜 이렇게 철이 안 드는지 모르겠구나. 엄마 속을 너무 썩이는데 남은 평생 이럴까봐 걱정이야. 어쩜 돌아가신 네 아빠 닮아서 막말하는 버릇도 종종 보이는 것 같고. 엄마, 그래도 아빠랑 비교하는 건 너무했다. 매일같이 술, 담배에 폭력까지 휘두르던 사람이 아빠였는데. 내가 오죽 답답하면 이러겠니. 상견례 때 며느리 되래 꼴을 너도 봤잖니. 나 식당 하는 거 얼마 버냐는 둥. 돈 얘기만 주야장천 화제로 삼질 않나. 상대 집안 부모님 쪽도 좀 교양이 없고 말야. 엄마가 평소에 철훈이 많이 재촉하기는 했었잖아. 이제 30대니까 결혼 빨리 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내가 결혼할 여자 데리고 오라 재촉했지. 술집 여자를 데리고 오라고 했겠냐고. 그것도 애 딸린 이혼녀를 데리고 올 줄이야 알았겠어? 어휴, 내 속이 그래서 말이 아니다. 우리 엄마가 아들이랑 딸 문제에 많이 신경 써주는 건 너무 고마운데 그걸로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가끔 난 엄마가 너무 옛날 일에 얽매여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엄마가 정말 못났던 게 맞다. 아무리 네 아빠 버릇 고친다고 이혼하고 친정 훌쩍 가버린 일이라지만 니들 학교 다니는 문제 신경 쓴답시고 두고 가는 게 아니었는데 허구한 날 네 아빠 술 담배에 도박까지 하면서 친정에서 돈 가져와라, 친구한테 돈 빌려와라, 사람을 시달리게 한다고 해도 너희를 너무 방치했어. 나도 남편이랑 결혼하기 전에는 엄마 원망도 조금 했었는데 솔직히 이제는 다 이해해. 이해하지 마라. 한창 잘 먹고 지내야 할 나이에 너 영양실조로 죽을 뻔했었던 거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미어진다. 철훈이는 또 어떻고? 내가 돈 끊었던 것 때문에 철훈이 왕따 당했다고 그거 다 엄마 때문이라고 서럽게 우는 거 보고 마음이 미어지더라. 철훈이 왕따 당한 거야. 걔 괴롭힌 애들이 나쁜 짓 한 거고. 돈 갖다 바치는 생활이 조금 더 단축된 것뿐이었고 언젠가는 그렇게 될 일이라고 여러 번 말했잖아. 철훈이도 언젠가는 엄마 탓할 일이 아니었다는 거 알게 될 거야.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맙구나. 철훈이도 인형이 너처럼 철이 들어야 할 텐데. 나도 결혼하고 나서야 엄마가 얼마나 우리한테 헌신해준 사람인지 알게 됐잖아. 솔직히 결혼 전에 엄마한테 나도 막말했던 거 기억하면 이불 팡팡 걷어찰 때가 하루 이틀이 아냐. 이럴 때 네 아빠라도 있었으면 철훈이 결혼이라도 말릴 텐데 죽을 때는 100번 잘 됐다 생각하던 사람인데 이렇게 한 번쯤은 아쉬울 때가 있구나. 아빠야 뭐 철훈이한테는 잘해주는 사람이었으니까. 아들아들하면서 철훈이만 부둥부둥하고 차별했던 사람이라서 난 안 좋은 기억밖에 없네. 엄마 심정이야 앞으로도 더 이해하게 될 것 같은데 아빠 심정은 내가 더 나이 먹어도 모를 것 같아. 딸아이의 위로 덕분에 아들로 인한 상처도 어느 정도 달랠 수가 있었는데요. 엄마로서 아들의 결혼을 반대하는 게 맞다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이 변해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또한 아들의 힘든 시기에 지탱해주지 못했었던 엄마였던 것에 대한 자격지심이 있었으니 결혼에 대해 왈가왈부할 자격도 없다 생각했죠. 결국 결혼을 시키게 된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그간 모았던 돈으로 신혼집도 장만을 해주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생각보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던 아들이었지만 그것이 착각임을 알게 된 것은 채 1년도 지나기 전이었습니다. 나 오늘 장 보러 가다가 며느라기랑 어떤 남자랑 모텔에 가는 거 보았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보고 뺨이라도 갈기려 했더니 대답이 걸작이더구나. 전 남편이랑 의논할 게 있다고 그러던데 이게 무슨 소리니? 의논을 왜 모텔에서 하고 앉았냐 이 말이다. 안 그래도 그이한테 다 설명한 일이에요. 미리부터 허락도 받은 일이고요.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얘기냐. 네가 저지른 건 불륜인데 뭔 허락을 받고 자시고가 있어? 엄마, 제발 좀 아무 때나 끼어들어서 엄마만 맞는 사람인 것처럼 목소리 높이지 마. 집사람한테 내가 허락해준 거 맞고 전 남편이랑도 내가 친하게 지내고 있으니까. 우리 그이가 쿨한 사람이라서 전 남편 만나는 건 잘 허락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 남편이 모텔 주인이니까 제가 거기 자주 가는 거지. 저희 둘 사이는 이미 끝이 났다니까요.
어머님이 오해하실 만한 장면인 건 알겠는데 볼 때마다 매번 카페에서 보고 그러면 괜히 돈만 낭비잖아요. 조용하겠다. 멀쩡히 남는 공간 내버려 둘 건 또 아니다 싶어서 그런 것뿐이라니까요. 다 큰 성인 남녀가 카페 갈 돈이 없어서 모텔에서 보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니? 차림새는 술집 여자처럼 입고 다니고 있던데 그러다가 동네 사람들이 보고 소문이라도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제발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를 해라. 어머님, 술집 여자라는 얘기는 앞으로 다시는 하지 마세요. 듣기가 좀 많이 기분 나쁘네요. 맞아. 엄마가 말을 심하게 했어. 그리고 엄마가 유난을 떠는 거지 비상식적인 일이 아니라니까. 생각해봐, 엄마. 정말로 불륜 저지를 마음이었으면 대낮부터 그렇게 모텔에 딴 남자랑 들어갔겠어? 늦은 밤에 들어갔거나 엄마가 봐도 못 알아볼 정도로 모자 정도는 쓰고 들어갔겠지. 그게 오히려 집사람이 결백하다는 증거라니까. 아무리 결백이니 뭐니 해도 세상 사람들 보는 눈도 생각을 해야 할 거 아니니. 내가 너 아비 없는 자식 소리 안 듣게 하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 텐데 이러면 안 된다. 엄마가 너 신혼집도 장만해주고 좋은 건 늘 챙겨 먹이려고 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놓고도 지 마누라만 싸고 돌아?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줄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니니? 그래서 지금 아닌 건 아니라고 엄마한테 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말할 때마다 무슨 압이 없는 자식이니 뭐니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빠 나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잘 살고 계셨는데 자꾸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 게 더 스트레스인 거 모르지? 엄마는 나랑 누나한테 솔직히 애정 준 적도 없잖아. 돈 벌어서 그냥 용돈이나 주면 만족할 줄 아는 사람 취급했지. 안 그래? 네 아빠가 술 담배만 하고 집에서 놀고 먹는데 그럼 누구라도 일을 해야 할 거 아니냐. 낮밤 없이 일했더니 너는 아빠만 좋아하고 엄마는 무슨 돈 벌어오는 기계 취급하지 않았니? 실제로 엄마가 한 게 딱 그것밖에 없으니까. 엄만 내가 무슨 요리 좋아하는지도 모르지? 돼지고기 잔뜩 들어간 김치찌개 좋아하잖니. 너는 엄마가 뭐 좋아하는지 알고나 묻는 거냐? 갈치 잔뜩 들어간 찌개 좋아하지 않았나? 무슨 소리니? 나 어릴 적에 생선 먹다가 목에 가시 걸려서 안 먹은 지가 반 50이 넘는데. 엄마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모를 수가 있냐? 너 정말 심하구나. 어머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야기의 핵심은 제가 결백하다는 거고 어머님이 애먼 사람을 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런 오해 사는 거 정말로 불쾌하네요. 제 차림이 좀 개방적이라서 안 그래도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 많은 편인데 어머님까지 이러시니까 마음이 안 좋아요. 술집 여자니 뭐니 그런 막말까지 하시고. 세상 사람 인식을 바꿀 수 없는 노릇이니 네가 바뀌려고 노력을 해야 할 거 아니냐. 옷차림을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니 오해 사는 거 아니냐. 그렇게 세상 사람 시선 의식하시는 분께서 그럼 왜 저랑 그 이 보금자리는 동네 남는 아무방으로 해주셨나요? 철훈이 너 며느리라는 애가 내 말에 대꾸하고 있는 거 보이니? 내가 신혼집 해주면서 예물이며 혼수 달라고도 안 했는데 이러는 게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니? 엄마, 원래 제대로 못 해주면 해주고도 욕먹는 법이라잖아. 솔직히 나도 엄마한테 서운한 거 많은데 집사람이 이렇게 말해주니까 차라리 속이 시원하다. 내가 집 기왕하는 거 크게 해달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밖에 안 해줘? 누나는 나보다 훨씬 더 큰 집 살고 있는데? 설마 또 누나 쪽은 모아둔 돈이 이미 많았다느니 뭐니 그런 소리 할 거면 꺼내지도 마라. 나는 그런 거짓말 안 믿으니까. 기껏 신혼집을 장만해줬음에도 맡겨놓은 돈 내놓으라는 것처럼 뻔뻔하게 구는 며느리와 아들. 그 모습을 보니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었지만 자식 교육을 잘못한 스스로를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날백수의 한량인 남편을 대신해서 일을 열심히 했던 것이 이런 결과로 돌아왔나 싶어 참담한 심정이기도 했죠. 제 아들은 며느리와 마찬가지로 저를 돈 나오는 ATM 기계 정도로밖에 보지 않고 있다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엄마도 그 얘기를 듣고 참았어? 가서 뒤집어 엎어놓고 집을 빼앗아 버리든지 했었어야지. 올케랑 철훈이가 했다는 말 들으니까 내가 다 화나네. 늙은 몸으로 뭘 어떻게 하겠니. 그리고 철훈이한테 말하면 며느리 혼이라도 내는 신용은 할 줄 알았다.
걔 엄마 속 뒤집어지라고 일부러 더 그러는 거야. 틀림없어. 앞으로도 철훈이가 나를 용서 안 할 것 같아서 그게 진짜 걱정이구나. 전에도 말했다시피 엄마는 잘못한 거 없다니까? 막말로 엄마가 일하면서 돈 벌고 아빠한테는 다 뜯기고 얻어맞으면서 살았어야 하는 거야? 엄마도 잘해보려고 했던 건데 그걸 왜 자꾸 무기 삼는지 모르겠네. 잘난 용돈은 아빠한테 받을 수도 있었던 거잖아. 그거 안 줘서 왕따 더 심하게 당하게 한 아빠는 탓 안 하고 왜 엄마 탓만 하냐고. 너가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속이 다 후련하구나. 아니, 엄마도 내가 하는 얘기에 속 후련해지고 끝날 일이 아니라니까? 철훈이 막말로 공부 열심히 한 것도 아니라서 회사도 작은 곳이잖아. 그런데 올케는 전업주부 한답시고 집에만 있다며. 그래. 그래서 쪼달린다고 나한테 한 달 용돈만 80만 원 넘게 받아가고 있어. 엄마가 자꾸 그렇게 챙겨주니까 애새끼처럼 더 칭얼거리기만 하고 책임감이 안 생기는 거야. 지가 버는 돈으로 잘난 마누라 허영 충족시키는 거 한계가 있고 자기 분수가 어디까지구나 하는 걸 걔가 알아야 하지 않겠어? 정말 진지하게 조언하는 건데 엄마가 철훈이 챙겨주는 것부터 끊어야 해. 엄마 옛날에 미안한 일 때문에 다 큰 자식 챙겨주는 게 오히려 앞길 가로막는 일이라니까? 딸의 애정 어린 질책을 듣고 나니 제가 아들을 계속 아이로만 대해왔다는 것을 그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꼬박꼬박 챙겨주는 것들이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 되어버리니 고마운 줄도 모르던 아들에게 매달 지원하던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며 고마워할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해줄 때였죠. 앞으로 너한테 매달 주던 돈은 이제 없을 줄 알거라.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것 받고도 지금 쪼달려서 죽겠는데 이제 용돈을 안 준다니? 네 누나는 맞벌이하고 있어서 오히려 엄마한테 매달 용돈을 준다. 그런데 너는 30이 다 되어가는 나이인데도 오히려 엄마한테 용돈을 받고 있잖니. 아니,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갑자기 용돈을 끊는 게 말이 돼? 주위를 둘러봐도 그런 사람들 하나 없더구나. 이제까지 말이 안 되는 걸 해왔다가 이제 말이 되는 쪽으로 바뀐 거라 생각해야지 어쩌겠니. 설마 집사람이 엄마한테 한 소리 한 것 때문에 꽁해서 이러는 거야? 솔직히 집사람이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오해받아서 화가 나서 그랬던 거잖아. 엄마 속 좁은 사람도 아니면서 대체 왜 이래? 화 풀어라. 꽁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화가 나서 그런 것도 아니다. 아무리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도 언제까지 싸고 돌 수는 없는 건데 내가 너를 품겠다고 너무 애를 쓰면서 살았던 것 같구나. 엄마가 언제 날 품고 살았어? 날 방치했으면 했지. 언제 싸고 돌았냐고. 이렇게 서로 얘기가 안 통하고 합의가 안 되는 것만 봐도 서로 생각 차이가 얼마나 심한지 알겠지? 어차피 내가 반대하는 결혼 네가 알아서 잘해보겠다고 고집 부린 거잖니. 네 힘으로 네 마누라 책임져 보고 지금보다 훨씬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알겠어? 지금도 나 충분히 힘들어 엄마. 전 남편이라는 새끼가 자꾸 집사람 주위에서 맴돌면서 찝거려서 나도 미칠 것 같아. 쿨한 척하느라 애써 모른 척하고 있는데 자꾸 신경 쓰여서 돌아버릴 것 같다고. 그런데 엄마까지 나 힘들게 하는 거야? 엄마라면 당연히 나 도와주고 힘든 일 없도록 책임져줘야 하는 거잖아. 내가 이제까지 널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책임져 오며 살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도 좀 가지길 바란다. 나는 네 아빠 정신 차리게 한다고 이혼하고 친정에 가 있었던 거 제외하면 너희한테 미안한 일도 잘못한 일도 하나 없어. 아, 진짜 사람 미치게 하네. 엄마, 나 돌아버리는 꼴 보고 싶어서 이래? 네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기 전까지는 너 내 자식으로 인정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거라. 유일한 내 자식인 네 누나한테만 지원해주고 재산 줄 거니까 그렇게 알라고. 아들이 따지거나 말거나 저는 매달 해왔던 지원을 끊어버리고 식당 일에 더 매진을 했습니다. 장성한 아들이니 차라리 신경 끄자고 생각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차츰 그런 마음가짐에 익숙해지게 되더군요. 덕분에 식당의 매출도 더 오르게 되고 건강도 더 좋아지는 등 제게는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할 수 없었던 최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독일로 조만간 이민 가게 될 것 같아요. 독일로 이민? 뜬금없이 독일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니? 독일의 큰아버지가 자리 잡고 있는데 정착하는 거 도와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여기보다 살기도 편할 것 같고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서요. 솔직히 해외여행 돈 들여서라도 하는데 이민 가면 하루하루가 이득일 것 같기도 하네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살아온 터전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는 법이다. 여기 철훈이가 살면서 만나온 친구들이며 가족이며 다 있는데 너 따라 독일로 간다고? 걔도 이거 동의는 한 얘기니? 아니면 네가 그냥 지르고 보는 거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머님이 먼저 철훈 씨 버린 거나 다름없으니까 신경 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자식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철훈이를 생각해서 모질게 말을 한 것뿐인데 그걸 갖고 그렇게 막말을 하니? 생각은 하고 말을 내뱉는 거냐? 참아주니까 시험이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요즘 식당 일만 열심히 한다고 형님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그 돈 모아서 어디다 쓰시려고요? 철훈 씨 다달이 챙겨주시는 돈이 없으니까 이민을 고려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철훈이한테 연락하라고 해라. 내가 걔 목소리 들으면서 직접 얘기해봐야겠다. 이런 얘기를 너 통해서 전하는 것도 이상하고 걔가 동의했다는 것도 이상하구나. 어머님이랑 얘기하면 마음 흔들릴 것 같다고 해서 제가 대신 전해드리는 거예요. 끝으로 어머님한테 계속하고 싶었던 말 하나만 할게요. 자식이라는 건 말이죠. 낳았다고 다 자식이 아니에요. 바람 피우던 제 전남편도 지금까지 애 잘 지내냐, 돈 필요하냐 물으면서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해요. 그런데 어머님은 철훈 씨 어릴 때 왕따 당하게 만든 사건 원흉이면서도 지금까지 방치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우리 아들을 위해서 그런 거다. 궁하게 지내면서 돈 직접 벌어보고 내 심정 느껴보라 그런 거란 말이다. 그깟 80만 원 가지고 얼마나 형편에 보탬이 된다고 느끼고 자시고 할 일이 있을까요? 그래, 네가 무슨 수작을 벌이려는지 알겠구나. 뜬금없이 독일 유학이니 뭐니 하면서 철훈이 빌미로 돈 뜯어내고 싶은 거겠지. 내 말이 틀리니? 저요. 이래봬도 전 남편이 모텔 사장이었어서 사장 마누라였어요. 씀씀이 어지간한 부잣집 딸처럼 하고도 모자람 없이 지내던 사람이었다고요. 그런 제가 어머님이 주시는 푼돈 때문에 이런 연극까지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을 너무 얕게 보신다. 제가 옷은 얇게 입어도 심지는 굵은 사람이에요, 어머님. 말은 번드르르 하지만 네가 일 안 하고 사치 부리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잘 들어 알고 있었다. 위자료야 제법 받았겠지만 벌진 않고 써대기만 하고 있으니 감당이 되겠니? 마음대로 생각하시고 남편 외국 가서 영영 안 볼 거 아니시면 생각 고쳐먹으세요. 돈 때문이 아니라 어머님 태도 때문에 저희가 이민 가려 한다는 것만 명심하시고요. 아들에게 지원을 하지 않고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각오는 며느리의 협박 때문에 뒤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폭력 때문에 자식을 버린 어미라는 죄책감과 영영 아들을 보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새벽에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을 지경이었죠. 그런 제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제게 용기를 불어넣어준 딸뿐이었습니다. 엄마,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정신 바짝 차리고 지내야 해. 내가 볼 때는 올케 그 여우 같은 게 수 쓰는 게 100% 확실하거든. 그러다가 정말로 외국으로 가버리면 어떡하니? 이민은 뭐 쉽게 갈 수나 있나? 보나마나 엄마가 추궁하면 거짓말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서 올케가 대신 나선 거야. 옛날부터 철훈이 거짓말 잘 못했었잖아. 네가 그렇다니까 조금은 안심이 되는구나. 그리고 올케가 최근에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말한 적도 있었어. 말로는 어디 투자한다고 하면서 금방 돌려줄 거라고 했었는데 생활이 궁핍해지니까 그렇게 둘러댄 게 빼박이겠더라고. 일단 돈 부족하긴 해서 못 빌려준다고 말해놨고 엄마가 요즘 돈 많이 번다고 말해놨어. 나한테 말하는 거 보면 딱히 돈이 궁하지 않은 모양이던데. 센 척해도 지금쯤 엄청 똥줄 타고 있을 거야. 엄마가 나한테 조만간 집도 해줄 거라고 뻥 쳤는데도 다 믿는 눈치더라. 어쨌거나 철훈이 외국 간다는 거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 안심해.
이대로 신경을 안 쓰고 살고 싶다만 애가 힘들 때 방치하는 게 되어버릴까봐 그게 걱정이구나. 요즘은 좀 극복했다 싶더니 또 이러네. 엄마, 용기를 가지고 제발 이대로만 지내자. 설령 철훈이가 외국 간다고 한들 영영 못 보는 것도 아니잖아. 힘들면 돌아올 게 뻔하고 거기서 잘 지내면 철 뜨는 거라고 생각해. 그게 말처럼 되겠니? 외국은 치안도 안 좋다던데. 안 좋은 일이라도 당할까봐 걱정이다, 정말. 엄마는 걱정이 너무 많아. 이대로면 충분하니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자. 그리고 철훈이도 어쩌면 조만간 엄마가 고생해왔던 거 인정할 수도 있어. 그게 무슨 소리니? 철훈이 요새 연락도 안 받는데. 요즘 올케랑 사이가 많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 전 남편이 자꾸 찾아오는 것도 거슬린다고 그러고 나한테 토로하더라. 솔직히 이혼했으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남남처럼 지내잖아. 그런데 무슨 모텔에도 같이 들어가면서 살갑게 지내니까 철훈이가 화를 냈나 봐. 화를 안 내는 게 오히려 비정상이지. 그래서? 그랬더니 도리어 쿨하지 못하다면서 찌질하다고 욕하고 한바탕 했다지 뭐야. 어쨌거나 엄마 조금만 기다려봐. 힘들더라도 괜히 도와줬다가는 원상태로 되돌아가는 거 잊지 말고.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었어? 식당이라면서 평소처럼 지내고 있지. 너야말로 어떻게 지내니? 죽었다 살았다 소식은 들려줘야 할 거 아니냐. 어떻게 된 애가 연락을 해도 안 받고 소식 한 번을 안 전해오니. 솔직히 엄마 말 듣고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났었거든. 그런데 내가 돈 벌고 내가 번 돈으로 집에서 노는 마누라 부양해보니까 느껴지는 게 다르더라. 나는 당장 10,000원이 부족해서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아껴야 하는데 지는 전 남편이랑 모텔에서 닭발 먹는다고 하니까 화가 치밀더라고. 그냥 내가 엄마한테 다 잘못했던 것 같아. 아빠랑 엄마랑 다툴 때 엄마 편 들어주지도 못하고 아빠가 무섭다고 늘 엄마한테 틱틱거리기만 했었지. 세상에, 너 인영이가 대신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니니? 살다 보니 철훈이 너한테서 이런 얘기를 다 듣는구나. 내가 솔직하지 못하긴 해도 거짓말은 안 하잖아. 아니, 못하잖아. 엄마한테 이제까지 잘못한 거 내가 꼭 갚으려고 할게. 집사람이랑은 내일 당장이라도 이혼할 거야. 내 인생만이 아니라 엄마를 위해서라도 꼭 그래야겠어. 죽을 만큼 힘들었던 시간을 감내하고 있다 보니 아들에게서 정말이지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꼴 보기 싫고 뻔뻔하던 며느리와 이혼을 하겠다고 하니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겠다 싶었죠. 그런데 꼴 보기 싫은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오더군요. 어머님, 저 솔직히 어머님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남편 위해서 힘든 결단 내린 것도 알고 있고요. 네가 갑자기 왜 안 하던 칭찬을 다 하고 그러니? 제 스타일 아시죠? 괜히 빙빙 돌리지 않을게요. 요즘 식당 일 열심히 하고 계시고 형님한테 들어보니 돈도 많이 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형님한테 막 집도 장만해주고 그럴 거라던데 저도 어머님 재산 좀 받을까 하고요. 며느리도 딸이잖아요, 어머님. 아니, 엄마, 응? 앞으로 내가 잘할게. 말이 횡설수설인 거 보니 네 잘난 전 남편이랑 술이라도 처마셨니? 그리고 네가 왜 내 며느리냐? 우라들이 너랑 이혼한다던데? 뭐요? 남편이 저랑 이혼을 한다니 그게 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저랑 결혼할 때 절대 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이 그이라고요. 거짓말하지 말고 돈이나 주세요. 안 그럼 남편 영영 못 보는 수 있으니까. 전 남편이랑 모텔에 아무렇지 않게 가고 써대기는 펑펑 써대는 너 같은 기생충년을 누가 좋아하겠니? 지금 말 다 하셨어요? 기생충? 왜? 술집 여자라고 불러주리. 네 평소 차림새를 생각하면 그게 더 어울리긴 하겠구나. 당신 말 다 했어? 진짜 아들 당신한테서 떼어내줘야 정신을 차리지? 한 번만 술집 여자라고 더 해봤단 봐. 그땐 시어머니 대접이고 뭐고 없어. 어디 마음대로 해보렴. 아들이 술집 여자 따라 퍽이나 독일에 간다 하겠다. 야, 술집 여자라고 하지 말라고. 나 열받아 뒤집어지는 꼴 보려고 그래? 술집 여자라는 말에 발광하던 며느리는 아들이 자신과 함께 독일에 갈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을 감행하기로 결정을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아들도 알게 되었다며 들려준 이야기로는 며느리가 정말로 술집에서 일하던 여자가 맞았고 며느리의 전 남편에게 술집 여자라는 이유로 버림받았다고 생각해서 그 말을 제일 싫어했다더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가 저나 아들에게 했던 막장스러운 말과 행동이 이해가는 것은 아니었지만요. 갖은 막말에 패악을 부리던 며느리, 결국 아들만이 아니라 살들이 지내던 전 남편과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틀어져 돈도 없이 홀로 애를 키우는 신세로 전락해버리게 되었다는 걸 아들에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저와 함께 지내며 그간 미뤄왔던 효도를 하겠다면서 다달이 제게 용돈도 챙겨주고 집안일도 하는 등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완전히 잃은 자식 취급하던 아들이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니 행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아들이 변해버릴까봐 불안하기도 하네요. 이 행복이 언제까지나 지속되길 바라봅니다. 사연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